안녕하세요. 백세약방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수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특히 고기 끊고 현미밥 먹고 나름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지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의 주범은 고기 기름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사 결과지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HDL로 나눠보세요. 이 비율이 2 이하면 비교적 안심이에요. 4 이상이면 식습관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LDL 수치보다 이 비율이 실제 혈관 건강을 더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계산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약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김 여사님. 검진 결과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사님, 저 억울해서 그래요. 고기도 끊고 삼겹살 구경도 안 한 지 석 달이에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왜 그대로죠? 결과지를 보니까요. LDL 콜레스테롤 140, 중성지방 250. 의사 선생님은 기름진 거 좀 줄이세요 하셨대요. 김 여사님 표정이 정말 답답해 보이셨어요. 기름진 거 안 먹는데 뭘 더 줄이라는 거야. 혹시 이 이야기 내 얘기 같으신가요? 나는 진짜 조심하는데 왜 수치가 안 떨어지지?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오늘 그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사실 이 친구 원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LDL은 우리 몸의 택배 기사예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 구석구석 필요한 세포들에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세포막도 만들어야 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하고 비타민 D 합성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LDL 자체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문제는 이 택배 기사가 산화될 때 생겨요. 산화라는 건 쉽게 말해 녹이 스는 것이에요. 택배 트럭이 녹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위에서 고장나고 짐을 엉뚱한 데 흘리고 교통사고를 내죠. 산화된 LDL도 마찬가지예요. 혈관벽에 달라붙고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LDL을 산화시키는 주범이 뭘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중성지방, 영어로 TG예요. 중성지방은 뭐냐면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맑은 물에 설탕 시럽을 부은 것처럼요. 이 끈적한 피가 혈관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상처가 나기 쉽고 LDL이 그 상처에 끼어들어 산화되기 쉬워져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의 크기와 성질이 바뀝니다. 원래 LDL은 크고 푹신한 송곳 같아요. 혈관벽을 부드럽게 지나가죠. 그런데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이 송곳이 작고 단단한 자갈로 바뀌어요. 의학 용어로는 Small Dense LDL, 줄여서 SDLDL이라고 해요. 이 작은 자갈들은요, 혈관벽 틈새로 쉽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산화도 잘 되고 염증도 더 많이 일으켜요. 같은 LDL 수치라도 솜공이 많은 사람과 자갈이 많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자갈이 많은 사람이 훨씬 위험하죠. 그럼 중성지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중성지방의 재료는 기름이 아니에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으로 들어가죠. 이때 몸은 당장 쓸 에너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요.
문제는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을 때예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김 여사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고기를 끊고 현미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현미밥도 탄수화물이에요. 거기에 과일도 드시고 식혜나 요거트 같은 간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몸에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간은 쉴 틈 없이 중성지방을 만들어내고 결국 수치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기 기름을 끊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중성지방의 원료는 기름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비율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TG 대 HDL 비율이에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검사 결과지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찾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찾아서 중성지방 나누기 HDL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성지방이 150이고 HDL이 50이면 150 나누기 50은 3이죠. 이 비율이 2 이하면 비교적 안심이에요. 솜공 같은 LDL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4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자갈 같은 SD-LDL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 여사님의 경우를 볼까요? 중성지방 250, HDL 50, 250 나누기 50은 5예요. LDL 수치 자체는 140으로 경계 수준이지만 TG 대 HDL 비율이 5라는 건 실제 혈관 건강은 수치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율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검사 결과지 의미가 달라 보일 거예요.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리모델링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흰 국수 대신 메밀면이나 곤약면. 왜 이렇게 바꿔야 하냐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요.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죠. 그때마다 간이 바쁘게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반면 잡곡이나 통밀 같은 거친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내려요. 간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여보세요. 대신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더 드시고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가서 간식 생각이 덜 나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에 든 과당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거든요. 하루에 주먹 1개 정도만 식후보다는 간식 대신 드세요. 두 번째, 바로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요, 간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이미 만들어진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도와줘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생선을 자주 못 드시면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셔도 돼요.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일반적인 권장량이에요. 단, 혈액 응고제를 드시거나 수술을 앞두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세 번째, 식후 20분 걷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 남는 포도당이 전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식후에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버려요. 간으로 갈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중성지방으로 바뀔 재료가 줄어드는 거죠. 거창하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밥 먹고 20분만 걸으세요. 저녁 드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도 좋고요. 설거지 하면서 제자리 걷기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았어요.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딱 20분만 참고 걸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안 걸으면 오히려 찝찝해져요. 잠깐 약 이야기도 드려야겠죠? 중성지방이 높으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시기도 해요. 보통 스타틴을 먼저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틴은 LDL을 낮추는 게 주 목적이지만 중성지방도 10에서 30% 정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두 수치가 같이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타틴만으로 중성지방이 충분히 안 떨어지거나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아주 높으신 분들은 피브레이트 같은 약을 쓰기도 해요. 피브레이트는 중성지방을 30에서 50%까지 낮춰주거든요. 이 약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수치를 낮추는 데는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약국에서 느끼는 건요, 약은 증상을 관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소화기 같은 거죠. 소화기가 불을 끄긴 하지만 불이 난 원인을 없애주진 않잖아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는 불씨가 그대로 있으면 약을 먹어도 수치가 쉽게 안 떨어지거나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은 꼭 함께 하셔야 해요. 오히려 생활습관만 잘 바꿔도 약 용량을 줄이거나 약 없이 관리되는 분들도 계세요. 김 여사님도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고지혈증의 주범은 고기 기름이 아닐 수 있어요. 밥, 빵, 면, 과일 같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중성지방을 높이고 이게 LDL을 위험한 자갈로 바꿉니다. 둘째, 검사 결과지에서 TG 나누기 HDL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2 이하면 안심, 4 이상이면 식습관 점검이 필요해요. 셋째, 실천은 세 가지예요. 하나, 흰 탄수화물을 거친 탄수화물로 바꾸고 양을 줄이기. 둘, 오메가3로 혈관 청소 돕기. 셋, 식후 20분 걷기로 남는 포도당 태우기. 약국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요, 식습관만 바꿨는데 수치가 좋아지셨다며 기뻐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 석 달쯤 지나서 검사 결과지 들고 오시면 저도 같이 기쁘더라고요. 김 여사님도 요즘 잡곡밥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드시고 저녁마다 남편분과 동네 한 바퀴 도신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 없어요. 밥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저녁 먹고 10분만 걷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